안녕하세요. 돈 키울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AI 거품이다, 이제 끝물이다, 이런 말 많이 들리시죠? 엔비디아 주가가 춤을 출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도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실 겁니다. 아, 내가 또 상투 잡은 건가 싶어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인, 하지만 아주 명확한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 사실 180년 전 영국에서 이미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말을 알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1840년대 영국의 철도 광풍과 경제학의 숨겨진 진실, 제번스의 역설을 통해 지금의 AI 시장을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흔들리는 멘탈 꽉 잡고 미래의 부를 선점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1845년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철도 광풍 때문이었는데요.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잇는 철도가 대박이 나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철도가 미래의 돈이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고요? 귀족은 물론이고 하루벌이 노동자, 심지어 하나님을 모시는 성직자까지 철도 주식을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2,000파운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람만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당시 영국 국회의원 157명이 이 투기판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조지 허드슨이라는 인물이 신규 투자자의 동을마다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사실상 폰지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시장을 부풀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철도 주식을 샀습니다. 왜냐? 더 비싼 값에 사줄 바보가 있다고 믿는 더 큰 바보 이론이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축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847년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무려 10%까지 올려버립니다. 순식간에 돈줄이 말랐고 버블은 펑 하고 터졌죠. 수많은 철도회사가 파산했고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사람들의 곡소리가 런던 거리를 메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철도 산업은 망했을까요? 투자자들은 망했지만 영국 땅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네, 바로 철로가 남았습니다. 거품 낀 돈으로 깐 철도망은 사라지지 않고 이후 100년 동안 영국의 혈관이 되어 산업혁명을 완성시켰죠. 캐시우드 등 많은 전문가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거품은 꺼지지만 인프라는 남는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는 이 상황, 1840년대 영국이 미친 듯이 철도를 깔았던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당시 철도가 물리적인 시공간의 압축을 가져왔다면 지금의 AI 인프라는 지적인 시공간의 압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과잉 투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분명 후유증은 올 겁니다. 하지만 그 과잉 투자가 깔아놓은 디지털 고속도로 위에서 앞으로 수십 년간 인류가 먹고 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AI가 너무 효율적이라서 문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AI가 코딩도 하고 글도 쓰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요.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의 천재적인 통찰, 제븐스의 역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865년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스턴리 제번스는 석탄 문제라는 책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당시 증기기관 기술이 발전해서 석탄을 훨씬 적게 쓰고도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석탄을 아낄 수 있겠구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석탄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효율이 좋아지니까 비용이 싸졌고 비용이 싸지니까 예전엔 증기기관을 안 쓰던 공장, 가정, 운송수단까지 너도 나도 석탄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LED 전구가 발명됐을 때 생각해보세요. 백열 전구보다 전기를 훨씬 덜 먹습니다. 그럼 우리 집 전기료가 확 줄었나요? 아니죠. 전구가 효율적이 되니까 예전엔 어두워도 그냥 살았던 신발장, 베란다, 심지어 장식장 안까지 조명을 다 달아버립니다. 밤새 켜두기도 하고요. 결국 전체 전기 사용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원리를 지금의 미래 기술에 대입해 봅시다. AI와 우주 산업이 딱 이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켓 재사용 기술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럼 이제 싸게 위성 몇 개 쏘고 끝내자가 될까요? 천만에요. 발사 비용이 싸지니까 이제는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시도하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60배, 100배로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성이 소비를 부추긴다는 제번스의 역설의 핵심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AI 모델 한 번 돌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그 비용이 똥값이 되는 순간 우리는 냉장고, 청소기, 아니면 단순히 오늘 점심 메뉴 고르는 데에도 초거대 AI를 쓰게 될 겁니다. 비용 절감이 아니라 시장 확장의 신호탄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찬물을 좀 끼얹어 보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내가 산 주식이 1847년 철도 주식처럼 폭락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100년 뒤의 영광보다 당장 내일의 치킨값이 더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19세기 철도 광풍 때 끝물에 들어간 개미 투자자들은 깡통을 찼습니다. 인프라는 남았지만 내 돈은 남지 않았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가 주는 힌트는 명확합니다. 철도 회사 하나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 판을 깔아주는 인프라와 독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닷컴 버블 때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망했지만 인터넷 망을 깔고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살아남았고 결국 그 인프라 위에서 아마존 같은 거인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건 누가 AI로 대박 앱을 만들까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불확실해요. 대신 누가 이 AI 시대에 철로를 깔고 있는가, 누가 통행료를 받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왜 강할까요?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철도 레일을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리츠, 이런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지루해 보여도 버블 붕괴 후에도 살아남을 진짜 승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버블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버블은 인류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입장료이기도 합니다. 1840년대 철도 광풍이 없었다면 현대의 물류혁명은 없었을 것이고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움을 단순히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거대한 시장 확장의 진통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은 소비를 낳고 그 소비는 새로운 인프라를 요구합니다. 이 거대한 사이클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 돈 끼울 때가 계속해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180년 전 역사에서 투자의 힌트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